20일간의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이번 국감은 20대 마지막 국정감사입니다. 우리 당은 문재인 정부 국정 전반에 관한 총체적 실패, 내치와 외교에 있어서 무능 상황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민께 밝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민주당의 저항과 민주당의 국감 방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번 국감의 중요 포인트가 될 조국 관련 증인 신청은 증인은 129명을 우리 당이 요구했지만 합의된 증인은 7명밖에 되지도 않습니다. 그나마도 2명은 출석 통지서를 거부하고 있고 기합의된 일반 증인은 벌써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방해와 동조가 있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역대 최악의 부실 국감, 또 맹탕 국감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거부해도 이 정권의 국정 실패를 결코 감출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제보와 함께 이번 20대 국정감사 낱낱이 이 정권의 국정 실패를 밝혀내는 그런 국정감사로 운영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의자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 교수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우리도 이제 고통스럽습니다. 역대 어느 형사 피의자가 이렇게 특권을 누리면서 자기 목소리를 그 궤변을 SNS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또 국무총리가 변호사가 돼서 국회의사당에서 변론을 하는 이런 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증거 인멸에 관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남편의 위력을 이용한 그런 상황도 전개됐습니다. 이제 제발 우리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고 검찰에 출두해서 검찰에 가서 수사를 당당하게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남편을 법무부 장관이라고 인정한다고 한다면 공직자 부인으로서 최소한의 도의를 지켜줄 것을 요청합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친인척 192명이 불법 채용됐다는 감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감사 결과를 박원순 서울시장에 통보했더니 받을 수 없다. 불복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소위 이제 조국 효과가 우리 사회에 퍼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피의자를 장관시키는 세상인데 적어도 내가 직접 하지 않은 일에 내가 왜 승복하겠냐는 법치를 무너뜨리고 기존의 사회 질서에 불복하는 이런 현상이 바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고 이건 엄중하게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청 앞 집회와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민주당은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200만이라고 호도하고 있고 대통령은 그 사항을 들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검찰 개혁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만난 우리 국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당에게 말합니다. 영세 자영업자가 이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로 영세 자영업이 문을 닫고 중소제조업이 문을 닫을 때 과연 민주당은 경제부총리를 찾아가서 우리 경제가 이렇게 힘들다고 호소한 적이 있느냐? 이 목소리를 외면하고 당신들의 코드 인사, 정권 코드 인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청에만 달려간 민주당에게 우리의 민심은 이미 떠났다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민주당이 각성해야 되고 또 때로는 우리 한국당이 새겨드려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가당착의 민심을 호도하지 말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화를 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경고 혹은 지시 형태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옛말에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오히려 화를 내는 걸 보고 방귀 낀 사람이 썩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대통령께 돌려드리고 싶고, 검찰개혁의 본질은 수사권을 누구에게 주느냐보다는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 바로 검찰 개혁의 본질이고, 바로 그게 대통령이 말했던 국민의 목소리라는 걸 말씀드립니다.